예,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죠. 예. 이 세 기관은 국민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맞죠? 예. 만약에 입법부가 우리 헌법에는 입법권은 입법부 국회에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요. 지난 5월 1일에 법을 하나 만듭니다. 22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 이런 법을 만듭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처분적 법률은 위헌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처분적 하고 법률도 있지만 그 자체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선출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를 다 없애버리고 한덕수만 후보로 한다라는 입법을 하면 위헌이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문 닫아야겠죠, 그런 상황이면. 예. 그런데 5월 1일 날 사법부가 대통령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그게 맞으면 위헌적 판결 아닙니까? 사법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 못 하시겠죠? 그게 한덕수를 후보로 한다라는 그 의미라는 걸 지금 동의 못 하실 겁니다, 아마.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5월 1일 전화번호 합의체 판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후보를 교체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후보를 못 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4월 24일 날 2차 전원합의체 심리를 했고 표결을 했습니다. 그 뒤에 민주당은 4월 27일 날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요. 그리고 확정된 이후인 5월 1일 날 파기환송 판결 선고해버리죠. 대통령 후보 안 된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런데 5월 10일, 11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 기간이 12일 걸렸어요. 이것도 엄청 압축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직후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12일로 최대한 압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민의힘도 계속 얘기합니다. 후보 교체하면 되지 않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내심의 의사였겠죠. 근데 후보 교체도 못하게 만들어요. 보면 5월 1일 날 파기환송하면 5월 10일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후보를 교체합니까? 불가능해요. 경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잡습니다. 저때 파기환송심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고 했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후보를 아예 낼 수조차 없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 뒤에 고등법원의 신속한 조치들은 22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대법원이 그걸 한 겁니다. 지금. 국민주권을 이렇게 침해했어요. 위헌을 했습니다. 대법원 문 닫아야 돼요. 이 정도면. 그런데 아직도 상황 인식을 못하고 다른 얘기하시고 여기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계시면 됩니까? 이게 현실인데요. 이게 현실. 사법부 독립은요. 다 좋습니다. 사법부 독립 계속 얘기하시는데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 의혹은 단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스스로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요. 헌법 46조 2항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이렇게 양심에 따라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직무를 행합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면 양심이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국민들은 이렇게 봅니다. 자, 헌법 103조 볼까요?
그렇게 금과 억조로 말씀하시는 사법부 독립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여기도 양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이 양심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양심을 못 믿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이 양심을 못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아무것도 못 해야 됩니까? 아니죠. 최소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따져 물어야죠. 그러면 법원은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103조는 법원이 항상 사법부 독립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보면요,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하지 마, 최소한 양심은 지켜 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이것은 국민이 부여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풀어헤치고 그냥 직진해버렸습니다. 한덕수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거 가만 지켜봐야 됩니까? 이 답답한 심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소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에 따라서 묻고 있는 거예요. 헌법 103조에 따라서 묻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걸 피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한덕수 프로젝트,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행동대장이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 그림 한번 보죠.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네. 1분 넣어드리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다행히 실패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한덕수 프로젝트의 또 한 축은 뭐냐면 내란범들 풀어주기입니다. 그 내란범들 풀어주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봐봐요. 오늘도 내란범 풀어줬지 않습니까? 박성재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습니까?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이건 제2의 김학의 사건 아닌가요? 전 국민이 CCTV 다 봤는데 법원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제2의 김학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한덕수를 만약에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제2차 계엄했다고 봅니다. 왜? 독재를 위해서 1차 계엄했는데 한덕수 다 만들면 다시 2차 계엄해서 독재 완성하고 내란범들 다 풀어주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겠죠. 그 고속도로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깔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간신히 막았어요. 간신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상 비상계엄의 위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서 12월 6일인가요? 그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잘못된 비상계엄이었으면 헌재가 나중에 인정해 줬습니다. 남의 잘못을 비판하지 마시고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하시라는 주문입니다. 예, 주신 말씀 항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법관들 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